여보, 며느리가 또 혼자 배달 음식 시켰나 봐요. 추석인데 며느리가 차례 준비도 안 도와주고 가족들과 식사도 안 하고 혼자 방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아들한테 따져 물었더니 아들은 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며느리도 힘들어요.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 내가 언제까지 이해만 해야 하는 거니? 추석에 시댁에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엄마, 목소리 좀 낮춰요. 며느리가 들어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당하고만 사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하는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남편이 안경을 벗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순자야, 나도 답답해 죽겠어. 평생 살면서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거예요? 며느리가 하던 대로 똑같이 해볼까요? 그래, 한 번쯤은 그래봐야 할 것 같다. 말로는 안 통하잖아. 남편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나도 똑같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그동안 우리한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되돌려주자. 여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까? 너무 치사한 건 아닌가요? 순자야, 말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잖아.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 남편 말이 맞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참고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며느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71세 황순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처음엔 예의 바르고 착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저희 집에 오면 인사만 하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런데 매번 그런 거예요. 식사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설거지나 집안일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어요. 제가 손주들하고 놀려고 하면 며느리가 아이들이 할머니를 무서워해요. 라고 하거나 애들이 예민해서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뭐가 그렇게 무서운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남편한테 말해봐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댁이 불편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이해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명절 때면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보고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라고 하거나 너무 기름져서 아이들이 못 먹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따로 음식을 주문해서 먹더라고요. 제 생일날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71번째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케이크를 사왔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애들이 케이크 먹으면 배탈 날 수도 있어요. 집에서 먹던 것만 먹어야 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제 생일인데 손주들과 함께 케이크도 못 먹고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 조촐하게 생일을 보내야 했거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해도 아이들이 예민해서요. 아이들이 낯을 가려서요. 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아이들을 방에 가둬놓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인데 손주들과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손주들에게 과자를 주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할머니가 주시는 건
너무 달아서 안 돼. 라고 하면서 과자를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본인이 사온 과자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주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주는 과자는 안 되고 엄마가 주는 과자는 되는 건지 말이에요. 설상가상으로 며느리는 아이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자주 했어요. 제가 할머니가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면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괜찮다고 아이들에게 말하거나 아이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할머니께 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말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어요. 평생 아들을 키우면서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거든요. 며느리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고 저는 제 집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 계속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에게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는 며느리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했어요. 간섭하지도 않고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계속 저를 멀리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다들 며느리가 좀 심하네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제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참아왔던 것들이 사실은 참을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작년 추석 때였어요. 며느리가 집에 와서 인사를 하고는 또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예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추석 차례 준비하는 것도 안 도와주고 식사할 때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해야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며느리는 방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더라고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추석인데 며느리가 차례 준비도 안 도와주고 가족들과 식사도 안 하고 혼자 방에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아들은 또 엄마, 며느리도 힘들어요.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당하고만 사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가 하는 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말했어요. 남편도 그래. 한 번쯤은 그래봐야 할 것 같아. 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저도 똑같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되돌려주기로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유치한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말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작전을 실행할 때가 왔어요. 며느리 가족이 주말에 오기로 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손주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도 사다 놓고 그랬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밖에서 며느리가 뭐 도와드릴 게 없냐고 묻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피곤해서 좀 쉬려고요. 며느리가 알아서 하겠죠. 점심시간이 되어도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제가 음식을 다 준비해서 상을 차려줬는데 이번엔 며느리가 직접 해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남편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는 남편에게도 당신도 좀 쉬세요. 며느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방 안에서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우왕좌왕하는 게 느껴졌어요. 평소에는 제가 다 해주니까 시댁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그릇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결국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시켰어요. 그런데 손주들이 할머니는 안 먹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며느리가 할머니는 피곤하셔서 방에서 쉬고 계신데. 라고 답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기분이 묘했어요.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후에도 저는 계속 방에 있었어요. 손주들이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나가서 함께 놀아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참았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애들이 예민해서 방에서 못 나가겠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또 배달 음식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이번엔 손주 중 하나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는 밥 안 먹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계획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괜찮다.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이한테 할머니는 지금 피곤하시니까 우리끼리 먹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평소에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며느리 가족이 집에 있는 동안 저는 계속 방에만 있었어요. 화장실 갈 때나 물 마실 때만 잠깐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요. 손주들 챙기는 것도, 남편 챙기는 것도, 집안일도 다 혼자 해야 했거든요. 평소엔 제가 다 해줬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시댁에서 살림을 해보는 거였어요. 밤이 되어서 며느리, 가족이 돌아갈 때 저는 인사만 간단히 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평소 같으면 조심히 들어가, 또 놀러와 라고 하면서 한참 동안 배웅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며느리 가족이 돌아가고 나서 남편이 제 방으로 왔어요. 여보, 오늘 며느리 표정이 좀 이상하던데요. 그래요? 저는 피곤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며느리가 많이 서운해해요. 아,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가 방에만 계시고 나오지도 않고 인사도 성의 없게 하시고 아, 그럼 그동안 며느리가 엄마한테 했던 게 서운한 일이었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며느리가 그동안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점점 할 말을 잃더라고요. 특히 며느리가 애들이 예민해서 방에서 못 나간다고 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해주니까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어요. 엄마, 정말 며느리가 그렇게 했어요? 응. 그래서 엄마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 며느리 말이 맞다면 엄마도 애들이 예민해서 방에서 못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다음번에 왔을 때는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거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 뭐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 완전히 바뀐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친척 잔치에서 일어났어요. 시댁 친척 중 한 분이 환갑을 맞아서 잔치를 했는데 며느리도 함께 참석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며느리가 다른 친척들에게 시어머니가 너무 예민해서 집에 있기가 불편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친척들이 어머, 순자 언니가 언제 예민했어? 순자 언니는 원래 성격이 좋기로 유명한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그래도 요즘은 좀 그래요. 방에만 계시고 나오지도 않고.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한 친척이 며느리가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실까?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빨갛게 되면서 제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다른 친척이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방에만 있으면 시어머니 기분이 어떨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지.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완전히 할 말을 잃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가 처음으로 저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나니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서운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그동안의 서운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며느리야, 엄마도 미안해. 그동안 너무 참기만 했나 봐.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에 와서도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요리도 함께 하고 설거지도 같이 하고 청소도 도와주더라고요. 가장 기뻤던 건 손주들과의 관계였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아이들을 방에 가두지 않으니까 저도 손주들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 많이 친해졌어요. 어느 날 손주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 더 맛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그동안 못 해줬던 것들을 이제야 해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며느리도 이제는 명절 음식을 함께 준비해요. 어머니, 이 음식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예전에는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라고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생일날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 72번째 생일 때 며느리가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하면서 진심 어린 축하를 해줬어요. 손주들도 함께 생일 노래를 불러주고 케이크도 맛있게 먹었어요. 작년 생일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라고 또 사과하더라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한 행동이 다소 유치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었다면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싶어요. 말로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었거든요. 사람은 자신이 당해봐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자신이 평소에 시어머니에게 했던 행동을 당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서운한 일인지 깨달은 거겠죠. 이제는 며느리와 정말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서로 농담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진짜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도 며느리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만든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함께 놀기도 하고 잠들기 전에는 책도 읽어달라고 해요. 이런 게 진짜 할머니의 역할이구나 싶어서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가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방에 계셨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그제서야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얼마나 무례했는지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계속 제 잘못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라고 고백했어요. 며느리야, 엄마도 처음엔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계속 참기만 하니까 너도 그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마음을 더 생각하면서 행동할게요. 남편도 이런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해요. 여보, 그때 당신이 그렇게 하길 잘했어. 며느리가 완전히 달라졌네. 저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집에 오겠다고 연락해요. 그리고 어머니, 뭐 해드릴 게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는 며느리가 직접 김치를 담그고 싶다고 해서 함께 김치를 담갔어요. 어머니,
어머니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꼭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담근 김치를 맛있게 먹어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아이들이 매운 거 못 먹어요. 라고 하면서 김치도 못 주게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 김치 정말 맛있다. 고 하면서 잘 먹어요.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아들도 정말 기뻐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예전에는 시댁에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자주 오고 싶어 해요. 친구들도 저희 가족의 변화를 보고 놀라워해요. 순자야, 너희 며느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다만 계기가 필요한 거지.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한 행동이 조금은 치사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 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며느리도 자신이 당해보고 나서야 시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던 거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예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야 상대방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요즘은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며느리와도 친해졌고, 손주들과도 가까워졌고, 아들도 기뻐하고, 남편도 만족해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구나 싶어요. 지난달에는 며느리가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가르쳐 주셔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를 읽고 정말 감동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어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께 잘못하고 있다는 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했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앞으로만 잘 지내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명절이 기다려져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적극적으로 명절 준비를 도와주고,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하는 명절을 좋아해요. 얼마 전에는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요리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 요리가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여러 가지 요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함께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거워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 집에 오는 걸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요. 라고 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이런 게 할머니의 행복이구나 싶어서요. 어머니, 아이들이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집에서도 할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라고 말해줄 때면 정말 뿌듯해요. 예전에는 손주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족 관계에서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엔 며느리가 미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여기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계기가 필요할 뿐이죠. 저희 가족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더욱 화목해지길 바라요.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